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막 상승장이 엄청나게 올 것 같이 하다가 살짝 또 조용해지면 확신을 잃는 게 우리 대중들입니다. 저도 또한 마찬가지로 그래요. 아침에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일단 비트코인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업비트를 열어봅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낸스에 있는 내 코인은 어떤가 뭐 이런 거는 확인을 매일 하진 않는데 어쨌건 막 올라가면 좋고 조금 떨어지면 이제 기분이 우울해지고 거기다가 이제 부정적인 기사까지 나오면 더 확신이 없어지죠. 근데 제가 어저께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가랑비에 옷 젖는 장세, 그러니까 올라갈 듯 분무기로 물을 살살 계속 뿌리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가면 옷이 흥건하게 젖습니다. 자,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아주 살짝만 이제 조정을 주죠. 예? 거대 폭등한 어떤 그런 특수한 알트코인은 폭락을 하는 게 그게 당연한 거고,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은 지금 현재 모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다고 엄청난 폭락을 일으키지도 않아요. 그러나 이 순간이 이제 어느 정도 지나서 가랑비가 땅을 살짝 촉촉히 적시는, 봄비를 재촉하는 그 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여름께로 넘어가면서는 이게 장대비로 변하는 순간이 분명히 옵니다. 비트코인 기준에서는 저는 3만 달러 위로 돌파하는 시점이 머지않은 시간 내에 올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이 얘기는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그러니까 너무 막 지금 뭐 올라간다 내려간다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수익률이 훨씬 좋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한국 분들이 특히나 이제 나이가 좀 어리신 분들이 매매를 되게 자주자주 아마 하실 거예요. 근데 수익률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일단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테라루나 신현성 영장 또 기각 증거인멸 도주 우려 낮아. 자, 이런 얘기가 3월 30일 날 타임머신을 타고 작년 과거로 돌아간 듯한 그런 느낌을 이 기사를 보고 저는 이제 받았습니다. 저는 글로벌 리스트가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세상의 경제나 아니 금융이나 아니면 뭐 정치에 관련해서 조작하는 세력이 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테라루나 사태에 관해서 정부가 뭐 확고한 어떤 그 중립적인 어떤 그런 게 있었다면 이렇게 기사가 나올 수 없죠. 벌써 권도영인 예전에 인터폴에 잡혔어야 돼요. 앞으로 어떤 모습이 보일지도 저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XRP 소송이 코앞에 있는 현재 상황에서 왜 하필 지금 이렇게 불거지나 관련이 있습니다. XRP 소송과 증권이냐 아니냐. 물론 루나도 마찬가지로 관련이 있습니다. 증권성 시비에 휘말려 있습니다. 위믹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BNB라는 코인도 증권성 시비에 휘말려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자, 결론이 어떻게 날까요? XRP의 끝은 과연 어떻게 날까요? 자, 이제 뚜껑이 열리고 개봉이 될 겁니다. 저희 이제 긍정적으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저께도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김밥 천국이라는 분식점에 김밥만 몇 줄 팔아서는 매출을 크게 올릴 수가 없어요. 김밥을 먹으면 라면도 필요하고, 그래야 주인장은 수익을, 더 많은 영업이익을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 세계 중앙정부는 올바른 선택을 분명히 할 거고, 어쨌건 보이저 거래소에 관한 뭐 바이낸스 US 이거 지금 거의 다 진행됐는데 이제 밥은 다 됐고 뚜껑만 열면 되는 그런 상황. 트리오로 캐피탈 뭐 주슈인가? 예, 그분도 뭐 소환돼서 2주 안에 뭐 가서 법정에 선다 이런 얘기도 이제 서서히 지금 나오고 있고, 셀시우스도 아시겠지만 여기 계좌를 보유하고 있던 분들한테 코인을 75% 정도 반환해줬다. 거기다 커스터디 서비스를 했던 분들도 마찬가지. 그리고 루나도 조용히 뒤에서 뭔가를 지금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다 조사해가지고 저희 이제 알고 있고, 어쨌건 하나하나 이제 풀어가는 현재 이제 형국이고 시간이 문제일 뿐이지. 자, 그리고 제가 이제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전 물론 뭐 큰 부자는 아닙니다. 그냥 밥이나 먹고 사는데 이 선입견이 되게 조심해야 되거든요. 특히나 이제 이분법적 논리. 그리고 뭔가 뉴스가 나오고 뭔가 상황이 급반전되면 항상 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전체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보면 테슬라 중국 CATL과 합자, 미국 배터리 공장 추진, LG 엔솔 등 한국 업체에 미칠 파장은 뭐 그래서 포드도 마찬가지, 테슬라도 마찬가지 CATL과 합작을 합니다. 우리는 그냥 피상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죠. CATL은 전 세계 배터리 생산 업체 중에 가장 큰 업체다. 근데 그 업체가 중국이다. 2위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그런 업체거든요. 거의 독과점이나 다름없는. 근데 테슬라와 전형적인 미국의 대표적인 완성차 업체인 이들 회사는 왜 CATL과 합작을 할까? 왜 이거를 미국 정부는 용인을 해줄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이 선입견이나 이분법적 논리를 코인 세상에 미국과 중국에 대한 프레임을 씌워서 보시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사람이 생각이 이상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기 위해선 항상 물음표를 두세 번 정도 던지시고 에? 객관적인 입장에서 3인칭 관점으로 항상 모든 이슈를 바라보시는 게 전 사시는데 분명히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요즘에 이제 바이낸스를 가지고 SEC에서 태클을 걸다가 요즘에는 CFTC에서 나와서 근데 계속 이제 그러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같다. 사실은.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방송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거를 명목 삼아서 이렇기 때문에 이제 폭락장이 온다. 라고 얘기했다가 한 이틀 지나면 이거 상관없다라고 또 똑같은 사람이 또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본인 자신이 기우뚱 거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대다수의 방송인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말장난을 이제 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제가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뭐 바이낸스를 죽인다, 뭐 CFTC나 SEC를 이용해서 그래서 뭐 가상자산 거버넌스를 본인들이 가져가기 위해서 대표적인 중국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를 죽인다. 그러면 바이낸스가 한국에 공식적으로 입점하는데 저는 얼마 남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공식적으로 신청이 들어갔고 한국 정부에서 오픈한다라고 공식적으로 허가를 내주면 그냥 아마 고팍스가 바이낸스로 전환돼서 그냥 정식 오픈 절차를 밟을 거예요. 그러면 한국 정부는 중국 가상자산 거래소를 용인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분법적 논리를 대입을 하지 말자고요. 절대로. 그냥 글로벌 거래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코인베이스 마찬가지로 미국 거래소구나 라기보다는 그냥 대표적인 북미에 있는 거래소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그리고 크레딧 코인 CTC 발행 한도 없앤다 무제한 발행 엄청 공포스러운 그죠? 그런 제목의 얘기잖아요. 블록체인 기반 신용 기록 프로젝트 크레딧 코인이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CTC 최대 발행액을 기존 20억 개에서 무제한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그래서 최종 토크노믹스 업데이트 버전은 내일 공개된다. 오늘 공개된다는 얘기죠. 자, 앞서 크레딧 연내 2.0 버전 업그레이드를 통합해 합의 알고리즘 기존 방식 채굴 방식에서 지분 증명 포스로 전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내용을 보면 이거를 그냥 표면상만 보면 왜 이런 짓을 하지? 라고 개발진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더를 한번 보자고요. 이더는 어땠었나요? 포에서 포스로 넘어갔죠. 그러니까 무제한 발행인 건 기정 사실이지만 디플레이션이란 개념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 CTC도 마찬가지로 발행량에 관해서 무제한 발행한다고 하지만 발행량을 줄여나가는 어떤 거대 혁신 작업이 그리고 그것과 스테이킹 하는 뭐 여러 가지 작업들이 제가 보기에는 좀 도입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한번 해보는데 어쨌건 시세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이번 이런 혁신이 조금 더 이제
예, 저는 긍정적인 트리거로 작용할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뉴스가 나왔다고 그래서 아 이거 뭐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이거 끝났는데 이렇게 해서 그냥 지금 가격에 손절하고 나가고 그러지 마시고 오히려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조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전 홍콩 증선위 임원 규제 당국이 올해 최소 8개 암호화폐 라이센스 발급을 전망한다. 제가 기억하기로 5월 말인가? 네. 그때까지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이 8개 이상의 암호화폐 기업이 코인 관련한 건지 가상자산 거래소에 국한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홍콩이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계속해서 발표를 한다는 의미는 일국양제 하에 있는 중국의 일국양제 하에 있는 홍콩을 통해서 중국이 움직임을 서서히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이제 합니다. 과거에 폭락장이 트리거가 됐던 게 중국이었고 만약 상승장에 방아쇠가 당겨지는 게 중국이라면 자, 이 홍콩의 움직임은 과연 무엇을 뜻할까요? 하반기, 중반기에서 하반기 쪽으로 갈수록 가상자산 시장이 과연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까요? 전 엄청 설레이거든요, 요즘에. 그냥 눈앞에 오늘 찔끔 오르고 조금 내렸다 그래서 이것에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요즘에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 사람을 좀 설레게 만들어요. 그리고 시간을 어마어마하게 끌었던 XRP 소송에 관한 것도 이게 잠정적으로 이분이 예상하듯이 뭐 패소가 돼서 무슨 일이 발생되든 전 일단 그거는 걱정 안 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명확한 규제안이 나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은. 여태까지 지지부진했던 여러 가지 것들. 제도권 수용이 되지 못했던 게 명확한 이게 예스냐 노냐 그러면 만약에 노다 패소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진행되는 게 있는데 진행이 멈췄었다는 거죠. 사실 그런 측면으로 XRP 투자자들은 이제 좀 보시면 되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XRP 뭐 증권으로 치부되면 뭐 전체 다 뭐 상장 폐지된다. 나머지 코인들도 다 알트코인 그래서 대거 뭐 상장 폐지 될 거다. 이거는 전형적인 이제 코인 투자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그냥 본인들의 피셜로 그냥 해석을 하는 거고 공포감 유발을 하는 거지. 돈 냄새를 잘 맡는 사람들은 그런 뭐 허접한 내피셜이나 그런 기사에 일부 기사에 절대로 휘둘리지 않아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투자를 했으면 그냥 밀어붙여야 된다는 거죠. 이제 새로운 뭐 디벤트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XRP 원장 사이드 차인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그쵸? 이더리움 버처 머신에도 이게 같이 호환해서 이제 작동을 하고 AMM이라는 여기서도 같이 호환해서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 혼자만 단독으로 움직이는 프로토콜이 아니라 XRP 같은 경우는 아주 큰 거버넌스 여기 중간에 CBDC도 들어가 있고 비트코인도 들어가 있고 이더리움도 들어가 있고 요곳에 실핏줄 역할을 해주는 게 이 친구가 아닐까 XRP가 아닐까 제가 그래서 끝판왕이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2025년 자 어쨌건 흔들리지 마시고 가장 많은 부자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XRP 투자자들 중에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그리고 호라이젠 자 호라이젠도 엄청 큰 업그레이드가 진행되는데 바이낸스에서 뭐 이거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4월 7일 날 발표를 19시에 이제 이거를 하는데 7시인가요? 자 어쨌든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고 XRP 거래량 한국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수십억 달러로 급증했다. 이런 얘기. 한국 분들이 XRP 관심이 되게 많아요. 저도 방송을 하면서 썸네일을 XRP 관련해서 제목을 XRP 관련해서 하면 조회수가 조금 더 나오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저도 뭐 XRP를 제가 가지고 있는 코인 중에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제가 끝판왕이라고 처음부터 최초로 이제 한국에서 최초로 이제 떠들었던 사람이긴 하지만 어쨌건 그 결과값은 반드시 나올 거고 XRP를 추종했던 분들은 여기서 흐지부지하는 것보다는 끝까지 추진하시면 아마 전 세계에서 제가 봤을 때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큰 부자들이 많이 나오는 게 한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건 그 결과값은 제가 2024년이나 2025년까지 유튜브를 계속 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때까지 한다면 해째란 얘기를 하겠죠. 자, 어쨌건 점점 이제 확실해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고 아까 제가 초반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트리오로 캐피탈 카일 데이비스 소환장에 2주 이내에 응답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것도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지만 점진적으로 계속 보이저도 셀시우스도 트리오로 캐피탈도 점진적으로 움직이고 이거는 보이저랑 같이 관련이 돼 있죠. 보이저가 여기에 지분을 상당히 트리오로 캐피탈의 지분을 대부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뭐 보이저에 관해서 바이낸스 US가 회생 작업을 마치는 거에 도움을 준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이게 도미노 같이 다시 회생을 해도 무너질 때도 도미노로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회생할 때도 도미노 같이 다시 역순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2023년이 그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자 이걸 보시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외무장관 브릭스 그룹 가입 요청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이집트, 알제리, 아르헨티나, 멕시코 및 나이지리아에서 제출했습니다. 원래 브릭스의 대표적인 국가들이 중국과 러시아, 인디아,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인데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이집트, 알제리, 아르헨티나, 멕시코까지 추가적으로 들어가겠다. 개발도상국이나 신흥국들이죠. 대부분의 이 국가들이 앞으로 자 G7을 표방하는 미국을 대표하는 미국과 선진국이라고 하는 G7 자 그리고 신흥국가 개발도상국 이들의 GDP, GNP가 어떻게 역순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바뀌는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색안경을 끼고 선진국이 왜 망해? 찰리 브라운 이상해?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2018년부터 계속 주장을 해왔죠. 중국의 부상과 인도의 부상 이런 거 그리고 인구의 중요성에 관해서 제가 항상 이제 강조해서 어필을 했었던 부분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천천히 한번 2027년까지 2030년까지 제가 얘기했던 거를 이렇게 되새기면서 한번 경제 상황을 한번 보시면 분명히 현실화 될 겁니다. 그래서 올해 코인 시장에 관한 것도 그렇고 대충 향후에 4, 5년간에 어떤 일이 발생될지도 전 이미 어느 정도 로드맵을 빼놔 있는 상황이에요. 그거를 이제 팬딩 회원분들하고만 이제 지금은 공유를 하는데 그냥 팬딩 회원 가입 안 하신 분들한테 제가 이걸 의도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시겠지만 제가 조그만 아이디어 하나라도 내면 그걸 A가 베끼고 C가 베끼고 B가 베끼고 D가 베끼고 그러면 그게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거는 이해를 좀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방송에서 좀 이렇게 저렇게 그냥 말씀을 그래도 많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자, 디즈니 MS도 손 뗐다. 메타버스와 멀어지는 글로벌 기업들 뭐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잖아요. 당장 매출 그러면 메타버스 끝났나? AR, VR 뭐 이런 증강현실 뭐 이런 가상현실 끝났나? 디센트럴랜드, 엑스 인피니티 이런 코인들도 끝났나라는 생각을 이 헤드라인만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느끼겠지만 이런 뉴스를 보면 저희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전에 이제 쿠팡 있죠, 쿠팡. 과거를 되돌려가서 2018년에 그때 이제 쿠팡 망한다는 얘기 되게 많이 했잖아요. 지금 딱 요런 거죠. 메타사, MS, 디즈니, 메타버스에서 손 뗀다. 그럼 우리 대중들은 이거 아니구나. 인공지능이 더 그렇구나. 그거는 근시안적인 거고 이면에서는 수면 아래에서는 사실 발 빠르게 계속 백조는 계속 발장구를 치고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쿠팡같이 메타버스 관련한 기업들은 통수를 칩니다. 머지않은 시간 내에. 방중 앞둔 EU 집행위원장 우크라이나전 EU 중국 관계 결정적인 요소. 근데 뉴스에 이런 게 나왔어요. 자, 근데 이건 그냥 표면적인 얘기고 의미가 없는 게 EU 내부에서는 독일, 프랑스 등은 중국과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희망한다. 근데
동유럽의 회원국들은 상대적으로 더 강경한 대중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유로존에서도 잘 사는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두 개의 국가가 이런 식으로 하면 과연 중국과의 외교는 어느 쪽으로 치우칠까요? 우크라이나 분쟁에 관한 거는 어느 쪽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자, 유로존에서도 잘 못 사는 국가들. 자, 발언권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럼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조만간에 중국으로 제가 알기로 시주석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결과값도 궁금하네요. 사우디, 중국 주도 뭐 안보 동맹, SCO 합류, 중동서 뭐 미국 영향력 더 줄어드나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색안경을 끼고 보지 마셔라. 그리고 결과값은 2027년, 2030년이 되면 우리 대중이 피부적으로 느낄 만큼 나올 거다. 그냥 이거를 아예 공산국가가 이게 아니라 글로벌 리스트들이 살살 지금 현재 뭐 정치권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이동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힘의 축 자체를 본인들한테 좋게. 자, CBDC가 예를 들어서 CBDC가 창궐을 하고 지금 명목화폐 뭐 달러를 기축통화로 그러니까 달러를 중간에 세우고 5대 기축통화들 IMF 통화바스켓에 있는 이런 것들 동전이 있고 지폐가 있어요. 이거는 현금 거래를 할 수가 있고 감출 수가 있어요. 무자료 거래를 할 수가 있고 뭐 지하자금 뭐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CBDC가 이것을 대체한다. 그럼 과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탈세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빅브라더의 세계로 점진적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들을 앞세워서 중국과 러시아를 앞세워서 그거는 근데 뭐 뒤에서 뭐 이렇다 저렇다 대중들이 말해봐야 바뀌는 건 없어요. 이미 정해진 흐름이기 때문에 그것을 의식하냐 못하냐 그리고 이 흐름상에서 가상자산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그것을 캐치한 사람은 거기서 그나마 해칭을 하고 수익을 추구하지만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조금 이제 힘든 고난의 날로 시간이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들어갈 가능성이 높죠. 자, 우리나라가 제가 알기로 출산율이 0.78로 떨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본보다 오히려 되게 낮아요. 근데 일본의 정책 신혼집을 지원한다 무상급식 아동수당 18세까지 연 8조엔 파격 지원 이것도 돈 풀겠다는 얘긴데 여기서도 인구 중요성에 관해서 강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일본도 제가 계속 떠들었죠. 인구가 중요해지는 시점이 올 거고 그것으로 인해서 경제 상황 GDP, GNP가 확연하게 차이가 날 거다라고 제가 힌트를 드리면서 관련된 코인들도 계속 언급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눈치가 있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고 기억을 하실 거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게 돈을 풀어서 되는 일은 절대 아니에요. 이건 일본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미국도 유로존도 분명히 관련이 돼 있습니다. 네. 더 오히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더 우월한 입장에 좀 환경에 그러니까 처해 있는 거는 사실은 중국이든 인도든 뭐 특정 국가든 하여튼 그렇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그 결과값이 서서히 이제 지표를 통해서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겠지만 지금은 뭐 이도 저도 아니게 우리는 바라볼 수밖에 없는 현재이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보시면은 미 상원 이라크전 승인한 대통령의 무력 사용권 20년 만에 폐지. 과거에는 세계에서 무슨 뭐 무역 분쟁이라든가 아니면 뭐 군사 분쟁이라든가 이런 게 생기면 미국의 대통령의 권한으로 의해서 바로바로 출동을 했죠. 항공모함을 보내고 막 전략 폭격기를 보내고 중재를 했고 막 이러죠. 근데 이 뉴스를 보시면 딱 보이죠. 승인한 대통령의 무력 사용권 20년 만에 폐지했다. 대통령이 그거를 단독으로 실행할 수 없다. 이 의미는 미국이 경찰 국가에서 백스텝을 완연하게 하겠다고 이게 법안이 통과된 거예요. 미국은 앞으로
그냥 북미 쪽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개입을 안 할 겁니다. 예. 그 대신 개입을 하는 거는 중국이 개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중국을 좋아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국을 좋아해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좋아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제가 보고 느껴지는 거에 흐름을 그냥 말씀드릴 뿐이에요. 이것과 가상자산은 깊숙하게 연관돼 있고 미국이 움직이지 않고 북미 내에서만 내수 시장을 키우고 그렇게 움직인다면 달러는 세계에서 유통되지 않고 그런 일이 발생될 겁니다. 자, 중간중간에 가상자산이 어떤 역할을 할지 그것을 아는 게 사실은 키포인트죠. 이 공중파 미디어를 통해서 이미 글로벌리스트들은 다 이미 시그널을 주고 있어요. 저는 이 뉴스 하나만 봐도 느낌이 팍 오거든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파란색이 보일 때는 기분이 우울하고 빨간색이 막 이렇게 올라갈 때는 둥둥 떠 있는 기분. 근데 그런 거를 느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지금의 XRP 소송의 결론이 서서히 다가온다. 설레이는 기분을 그냥 즐기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발 뻗고 그냥 주무시는 게 그냥 스트레스 안 받으시고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